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시 쓰는 일은 사실은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신문사를 경영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을 기획을 해서 같이 그걸 구현한다거나 이런 일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인데 어떤 게 더 힘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질문이지만 뭐 다른 어려움 뭐 종류가 좀 다른 거겠죠. 예? 시를 쓸 때는 어쨌든 어떤 아는 것들을 개인 안에서 멈추고 지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 직관이 작동을 하고 언어가 일반적인 이해 가능성 속에 있는 의미들을 이렇게 돌파해내는 그런 힘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과 그럴 때의 그 난감함, 막막함, 뭐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라면, 또 우리는 이제 80년대를 20대부터 이렇게 80년대를 지나왔고, 더군다나 유신 말기, 5.18 이런 것들을 와중을 이렇게 지나온 세대니까, 특히 이제 외부 물리적인 억압 또는 폭력, 그런 데서 오는, 무엇보다 이제 자기 규제 내지는 자기 금제에서 오는 굴욕, 또는 그런 데서 오는 비애,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시쓰기의 20, 30대, 적어도 40대까지도 거의 이 등단한 지가 지금 35, 6년 돼가는 것 같은데, 거의 출발해서부터 한 30여 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글쓰기에, 한 개인으로서, 개인의 작업으로서 글쓰기에 굉장한 어려움이었었지 않나 싶고, 또 이제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 또는 한 실존적 개인으로서 현실 속에서 뭔가들을 이렇게 해가야 될 때도 시 쓰는 자의 자의식에서 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 쓰는 자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이 규범적이거나 관습적이거나 또는 억압적이거나 권위적일 때 이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 역으로 어려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자의식이 현실 속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현실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관계들을 서로 주고받고 조정하고 충돌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또 다른 점에서 그 이상적이진 않지만 그 경계 자체를 늘상 이렇게 수렴해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상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다 뭐 해볼만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무모한 것 같은데, 그때는 다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좀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그냥 우리 세대 친구들끼리 잘하는 농담을, 안 되면 말지. 아님 말고 즉 이상에 대한 과도한 이상에 대한 어떤 집중보다,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하기보다 뛰어들어 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그냥 삶의 양식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대의 상당수들의 그 동료들이나 지식인들도 비슷한 인식 속에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농담처럼 어쩔 수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말한 것은
거꾸로 이미 그 억압적인 그 사회 구조나 정치 구조가 아주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을 때, 또 반대로 권위적이거나 무지했을 때 다 억압인데, 이걸 그대로 수락할 수 없다는 인식이 아주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거죠. 삶의 태도 안에. 2007년에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뵀었는데 그 뭐 예기치 않았던 어떤 문학적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렇게 대규모의 행사도 없었고 외국 작가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그 많은 포럼들을 했던 일은 그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어떤 취지로 기획하셨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룬 성과는 뭐고, 또 한국 문학이 그 뒤에 바뀌었는지 어땠는지는 이제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느끼셨는지요? 특별한 변화를 못 느꼈어요. 네? 특별한 변화를 못 느꼈고, 예. 단위 행사로서의 그 규모가 컸다든지, 네. 또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아프리카의 루이스 은꽃이라든지 매튜라든지 이런 아일랜드를 썼던 실제 작가를 만나게 된다든지, 또 작가가 여기까지 왔다든지, 이런 그런 그 아주 뭐랄까 좀 기사거리 비슷한 저널한 의미의 다큐멘트들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문학 정신의 연대, 혹은 또 거기 경이로운 충돌이라고 했는데 충돌도 없었고 경이로움도 없었어요. 즉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이로운 충돌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거죠. 에? 그렇지만 그 한 번의 행사가 그걸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고, 또 그렇게 우선 낮은 수준에서 우선 만나는 것 자체가 전혀 가져보지 못한 기회였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얘기해보는 것들 정도가 그때의 성과고 또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무슨 유럽이나 미국 쪽의 그 유명한 작가들, 이미 정전이 되다시피 한 현대 작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 초청되고 또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들의 문학 세계도 소개되고 이러는데, 그들 못지않은 대가들을 지니고 있는 다른 대륙의 다른 문학 정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없다는 건, 그런 편향성들은 어떻게든 극복돼야 된단 말이죠. 서구 근대 문학의 표준인 어떤 지금 문학적 관행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각을 도입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작가들 내부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많은 이제 일반 대중들이 저기 루이시 은고씨하고 뭐 이런 많은 작가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책들이 번역이 되고 한 번쯤 뭐 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잦아진 것은 아마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의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팔레스타인 작가들이 국내에 와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와서 머물다가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간다든지, 레바논 작가가 온다든지, 또 그 팔레스타인 시인의 시집이 국내에서 출판이 된다든지 본격적으로,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출판의 범주에서도 좀 영역이 확장됐죠. 네. 물론 그것이 시장 안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프랑스나 유럽 뭐 텍스트들 또는 영미 이 텍스트들에 익숙해져 있는 마침 요즘 좀 엉뚱한 다른 얘기지만 요즘 한국의 젊은 현대 시인들의 시를 읽다 보면 네. 프랑스 문단의 뭐 정치적 용어로 삼중대나 사중대쯤에 와 있는 그 발생학적 그 계통들이 자기 현실 속에 있지 않고 네. 그쯤 어림의 어느 범주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자꾸 받아요.